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RPA 적용 시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BA템의 이재영 부사장님께서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재영 부사장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RPA 적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RPA가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이해도가 많이 올라오신 상태고, 또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2017년부터 외산 솔루션 기반으로 지금 많이들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산 솔루션이다 보니 그런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이 물론 이제 대기업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타겟팅을 더 우선순위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자신문 컨퍼런스 2020년 코리아 서밋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빨리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RPA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왜 지금 RPA가 화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입과 확산할 때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도입 사례와 마지막으로 이제 도입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서 이 사람이 PC에서 하는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대신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는 인건비 절감 때문에 이제 시스템 업무 자동화를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단순히 인건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내용이고,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이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다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일들은 RPA에 넘기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밸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이런 쪽으로 좀 컨셉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금융 쪽, 그리고 이제 회계 쪽, 이렇게 좀 업무가 정해져 있는 업무들 위주로 RPA 적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금융뿐만이 아니라 제조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농림축산업까지도 RPA를 적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재무회계뿐만이 아니라 영업이라든가 구매,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RPA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PA가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크게 이제, 이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첫 번째가 조직의 생존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으로 인한 그런 언택트 경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지금 최근에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RPA가 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말들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구체화된 사례도 별로 없어서, 사실 RPA가 그렇다고 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트리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리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언택트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많이 있지만,
RPA도 역시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일들은 RPA가 언택트 환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RP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주 52시간이라는 그런 법적인 규제, 그렇다고 부족한 노동력 부분을 새롭게 신규 채용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럴 때도 RPA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다고 하면은 퇴사하는 그런 결정들도 많이 이제 쉽게 내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법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 이런 측면에서도 RPA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공기관 쪽에서는 인력 감축 이런 부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사실 RPA 도입을 사실 굉장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행안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RPA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0년 9대 과제 중에 RPA가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면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항목에도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영 효율 개선 이런 측면에서 이 경영평가 항목에도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도입을 해서 파일럿 형태로 초기 도입한 기관들이 몇 군데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속도가 점점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에 보면 인력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점차 격차는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인력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 공백을 메우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파가 더욱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1명에서 2명 정도가 이직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포함하면 한 6억 이상의 그런 회사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력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들이 회사에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RPA가 그들의 그런 싫어하는, 거부할 만한 그런 업무들을 좀 덜어주는 것들이 또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PA는 우선은 기획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을 할 거고, 사실 RPA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이제 인력 파견 내지는 이제 어시스트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채용의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획하는 부분과 뒤쪽에 거버넌스, 어떻게 이 RPA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도화 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내재화와 그다음에 지원 체계. 이 RPA라는 건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업무 변화에 대해서 변할 때마다 이제 신속하게 그 변화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운영 모델을 잘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RPA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최초에 도입 기반을 좀 마련을 하는 시범 사업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이런 체계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NH저축은행에도 지금 도입 기반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한 2달 정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효과 높은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반이 확보가 된 다음에는 전사 확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중간 단계의 텀이 사실은 너무 길어지면은 확산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 RPA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 자리에서는 좀 스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구축이 됐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적용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변화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채용의 그 관점으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그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IT 환경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내재화와 지속적으로 그 조직이 혁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계획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이런 거버넌스와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께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런 템플릿은 아니지만 그 RPA는 그 효과 높은 과제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효과가 별로 없는 과제들을 자동화해봤자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 효과 높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는 좀 뒤로 미루고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RPA 과제 중에 사실은 복잡한 업무를 지금 점점 이제 최초에는 단순한 업무 위주로 이제 했다가 지금 점점 이제 그 복잡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RPA 효과를 최초에 가장 그 보기 좋은 것들은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그 적게 들면서도 단순 반복적인 대량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현은 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지만 효과는 높은 이런 과제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사실 대기업, 그 금융과 보험의 대기업 쪽은 좀 많이 좀 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조업도 중견기업과 대기업 위주로는 어느 정도는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표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나온 그런 도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확산이 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그 색깔이 옅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PA 비즈니스가 아직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 도표에 보듯이 저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타겟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도입 사례들을 공공과 뭐 이런 중소기업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보통 보면 이제 RPA가 뭐 시간을 얼마나 감축시켰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사실 정량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오류들을 없애준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만 표본 검사를 했던 부분을 RPA를 도입해서 100% 전수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생산 불량률이라든가 뭐 재고에 대한 불용률 이런 부분들을 적시에 리포팅을 해서 그런 불용률이라든가 불량률을 좀 줄이는 이런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감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이렇게 정성적인 내지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거나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RPA를 통해서 더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기업들도 지금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드라이브들을 하고 계십니다. 도입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RPA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술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SI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내재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파트너나 고객분들께 교육이라든가 기술 전수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확산을 보통 해나가시는데 그 단계와 단계 사이가 끊이지 않고 어떻게 좀 일관성 있게 연결돼서 쭉 갈 수 있는 게 하는 그런 정책이나 계획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표준화되지, RPA는 기존의 업무라든가 IT 인프라를 거의 재사용하고 특별히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를 하면서 이제 기왕이면 업무도 일부는 표준화, 뭐 업무를 표준화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보고서라든가 이런 템플릿의 표준화도 사실 뭐 같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A 도입 후에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도입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PA는 크게 데스크탑용, 개인 현업용이 있고 서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다 이 솔루션들을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RDA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 수동으로 이거는 이 시점에 내가 이 업무를 꼭 해야 돼라고 그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제 RDA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정해진 업무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는 꼭 이 업무를 해야 돼라고 이제 스케줄링이 가능한 자동화 업무는 RPA 서버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두 가지 솔루션들을 모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 솔루션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R&D 자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솔루션의 장점과 국내 IT 환경을 좀 저희가 조합해서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프리미엄 RDA라는 거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DA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수동으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 서버 기능을 일부 탑재하고 있어서 스케줄도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너무 저희 RPA의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그때 별도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금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긴 하지만 사실은 R&B 소프트라는 그런 중견 한 20년 된 전문 IT 회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업력에 비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인력의 성숙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은 고객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저희 솔루션, RPA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 거를 소개해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요새는 보면 RPA가 RPA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MES 말씀하셨지만 AI라든가 OCR 그리고 챗봇 이렇게 이제 좀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를 해서 점점 더 고도화하거나 업무적으로도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를 고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 RPA뿐만이 아니라 같이 저희 솔루션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BATM RPA는 제가 3파 역할 비슷하게도 해서 딱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IT 담쟁이 연대에서 서로 시너지 내는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 업무에도 들어가고 좀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동화하는데도 이게 들어가서 가치를 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